네, 엔지캠 생명과학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걸 딱 보니까는 종목 분석에 투자 지표를 딱 봤을 때 우선은 뭐 부채 비율은 높진 않죠. 순부채 비율도 괜찮죠.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전형적인 의약바이오 쪽 회사인 듯 싶습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이 없잖아. 그쵸? 결승금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자본 유보율이 높지가 않네. 자본 유보율에서 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서 보통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본 잉여금 아니 그러니까 이 잉여금이 결승금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 잉여금 있잖아요. 이 아니 저 죄송합니다. 자본 잉여금은 증가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큰가 보다. 이 잉여금이 이게 결승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본 유보율이 높지가 않네. 여하튼 간에 요런 부분은 좀 뭐 다른 거 볼 건 없겠죠. 그리고 또 요 수익성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재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치. 저걸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자꾸 저걸 봐야 되겠다. 재무 분석에서 현금 흐름표를 좀 봐볼까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이 계속 마이너스이긴 하죠. 투자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들어왔죠. 현금 유입액이 유동금융자산의 감소 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도 마이너스 이거 괜찮은 거죠. 사채 쪽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사채 쪽 405억 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크지가 않네요. 돈이 이렇게 없네요. 84억 원, 76억 원. 돈 자체가 좀 회사가 많이 부족한데. 회사가 돈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아마 뭔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상증자라도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그 돈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분기죠. 자본금이 약간 증가하긴 했다, 최근에. 최근에 뭐 한 것 같은데? 증자라든지. 자본금 증가했네. 자본잉여금. 근데 이게 사채에서 전환될 수도 있지. 자본잉여금도 최근에 좀 증가하긴 했죠. 이 잉여금이 너무 적어요. 잠깐만, 최근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공시를 봅시다. 우선은 감사보고서를 볼까요? 감사보고서 적정이죠. 자산은 그래도 자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자산 총계가 1330억 원에서 2475억 원. 부채 총계가 584억 원에서 458억 원을 줄어들었는데 부채 총계는 줄어들었고 그 자산은 증가했고 그렇다면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이 많이 증가했네요. 예, 746억 원에서 2100 2017억 원. 매출액은 증가하긴 했네요. 229억 원에서 266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를 좀 줄이긴 했네요. 약간 그래도 뭔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 있긴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나머지는 좀 그래도 약간 뭔가 개선되어지는 건 있긴 있어요. 사업 보고서를 좀 본다면
네, 특례 상장이죠. 네, 기술 2018년 2월 21일 기술 성장 기업이죠. 아까 감사 보고서 확인했고요. 예, 적정이고. 어, 약간 줄어들었네. 얘는 어디지? 아, 예,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 이전 보고서보다 예, 약간 줄어들긴 했네. 감소 0.06.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약간 줄어든 게 있긴 하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무기명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 사채. 예,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안 좋았었나 보다. 조기 상환 청구권? 사채권자. 약간 그동안 좀 약간 좀 복잡했었나 보다. 회사가. 소송 관련된 얘기도 있네. 2028년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고? 회사가 돈이 없는데 무상증자를 해? 난 유상증자인 줄 알았는데 무상증자를. 이상하네. 유상증자도 무상증자를 한다고? 지분 현황을 좀 같이 볼게요.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가 7.46% 갖고 있고, 송기영, 김혜경, 김태훈. 야, 이 회사 뭐냐? 최대 주주가 7.46이야. 와, 유동 비율이 87.99. 현금 흐름표도 그렇고 재무가 약간 돈이 진짜 많이 없다 야 회사가. 단기 금융 자산도 좀 줄어들긴 하지. 매출 채권도 거의 없고. 재무는 좀 취약한데. 재무는 취약한데. 재무는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
KB증권 엔지캠 생명과학 200억 손절 작년 4분기 420만 56주 전량 매도 1091억 인수 수수료 포함 744억 원 건져 임상 실패 등 악재로 주가 폭락 영향 KB증권이 바이오기업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식 엔지캠 생명과학 주식 420만 주를 지난해 매도하면서 약 20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3월 주간 한 엔지캠 생명과학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했으나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야, KB증권이 손실을 봤다는데 15일 엔지캠 생명과학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고 있던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식 420만 56주 4.98% 1,900원 1,900원 안팎의 전량 매도 작년 7월 실시한 무상증자 한 주당 5주를 감안하더라도 무상증자를 진행했어? 그치 아까 제가 봤지 실제 매도 가격은 1만 1,400원에서 1만 3,200원 선이다. 유상증자 당시에 KB증권의 매수 단가는 주당 2만 8,620원이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빠졌다는 거지. KB증권은 지난해 2월 말 엔지캠 생명과학에 3,015억 원, 15억 7천만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다. 시설자금 270억 원과 운영자금 1244억 원, 채무 상환 자금 1,500원 등을 조달을 위해서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KB증권은 약 1,091억 원 규모의 주식을 떠안으며 최대 주주 27.97%가 됐다. KB증권은 작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트리니 신기술 조합 등을 대상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식을 매도했다. KB증권이 주식을 팔아 다시 손에 쥔 현금은 엔지캠 생명과학으로부터 받은 인수 수수료와 실권 수수료를 포함해 743억 5,435만원 가량이다. 금리 인상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의 임상 실패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가가 폭락해 200억 원의 이상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날 기준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가는 1,658원으로 전일 대비 2.47%포인트 떨어진 가격에 마감했다. 올해 이게 기사가 2024년 2월 15일 날 나온 건데 KB증권은 손해를 봤네. 손절했다는데. 코로나 CMO 사태 불발. 엔지캠 생명과학 투자자는 철저 외면. 사실상 중단된 코로나 CMO 사업. 엔지캠은 묵묵부답. 그 사이 주가는 급락. 투자자만 피해 입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2021년 11월 인도 자이더스사와 코로나 백신 자이코브 D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백신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허가받지 못했고 그 사이 백신 과잉 공급에 코로나 엔데믹까지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큰돈을 투자할 만큼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사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 외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그룹이다.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CMO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행보는 정반대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지난달 18일 국내 제약사 두 곳과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과 임상의약품 위탁 포장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이 사실상 무산된 것 같. 이를 대신할 CMO 계약 수주가 필요했는데 이에 성공한 것이다. 4사 바이오시밀러 임상용 물질만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새로운 CMO 매출 확보를 위한 회사 측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반면 엔지켄 생명과학은 자이코브 D CMO 계약 이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음, 투자자만 피해 기대치 신뢰도 바닥이다. 잇따른 신약 개발 실패와 코로나 백신 CMO 사업 차질로 인해 엔지켄 생명과학 주가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약 2년 전인 2021년 4월 13에서 15만 원대에 달하던 주가는 1년 뒤인 2022년 4월 2만 원대로 폭락했다. 지난해 7월 31일 1대 5 무상증자를 결정해 지분 가치가 6분의 1로 조정됐다. 8월 17일 4,400원대로 시작한 주가는 올해 2월 17일 무려 60% 하락한 1,749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로나 백신 생산시설 신축 등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유상증자는 증권사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야, 뭐 엔지켄 생명과학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쭉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켄 생명과학은 지난해 중반만 하더라도 자이코브-D 소식을 정기적으로 팔로우하며 위탁 생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받아 짓겠다던 생산시설도 짓지도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투자자들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엔지켄 생명과학은 백신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역시 대부분 실패하거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KB증권이 수백억 원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분을 매각한 것은 현재 엔지켄 생명과학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혁신신약 강조 엔지켄 생명과 EC18 들여다보니 빈 껍데기 각종 보도 간담회에서 EC18 우수성 강조 13개 임상 나섰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행도 안 됐다. 시작도 안 한 임상 보고서의 일상 종료로 기재. 안 좋은 얘기만 죽으라고 나온다. 엔지켄 생명과학 500억 규모 이익잉여금 전입, 주주 환원 정책 마련. 29일 정기주총 결손금 전액 보전 의결 시 재무 건전성 개선, 자기 주식의 취득, 이익 배당 등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 기대해달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익 배당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엔지켄 생명과학은 1,500원 규모의 누적 결손금을 털어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500억 원 규모의 이 잉여금을 전입하여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3월 27일 날 밝혔다는 거죠. 자본준비금 감액,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 500억 원 감액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잉여금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엔지케 생명과학은 오늘 29일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권, 제3호의 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경우 누적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엔지켄 생명과학은 2022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이 크게 늘어 2022년 말기
말 기준 자본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22년 매출이 전기 대비 15.9%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순수실 모두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전기 대비 170.2% 증가한 2,017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엔지켄 생명과학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승금 보전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의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그간 임상시험 진행 및 신약 연구개발에 따른 누적 결승금을 모두 정리하고 자본준비금 중 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하고 향후 자기 주식의 취득, 이익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 이익 증진 및 주가 안정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가 안정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엔지켄 생명과학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돼 결손금 전액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했다며 또한 전기 대비 매출이 15.9% 성장한 데 이어 2023년 매출 대폭 신장,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경영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뭐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 뭐 이 잉여금으로 돌리는 것까지 뭐 나쁜 건 아니지. 그건 괜찮은 거긴 한데, 아니 뭐 그거야 뭐 회사 결정이니까 그건 괜찮긴 한데, 잠깐만, 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에 잘 나갔던 회사지. 이러다가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지. 하방이란 말이야. 여기도 지금 하방이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방. 여기서 올라왔었지. 그러다가 지금 여기지. 그래도 돌리긴 했다. 그래도 돌린 자리가 있긴 하네. 그러면은 그래도 꽤 있는데? 여기가 있네, 그치? 저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때렸지. 다 돌렸는데? 돌린 자리 맞는데? 돌려줬네. 예, 올라가죠, 지금. 수급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수급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오늘 던지지. 최근에 이게 몇 프로 올라온 거야? 여기서 올라온 거지, 엔지께서. 45%죠.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왜냐면 재무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서. 재무 상태가, 근데 개선되어진 건 있죠.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개선되어진 게 있어. 근데 돌리긴 했다. 그치.
돌린 적이 다 돌렸는데 뭐. 왜? 그래서 살아서 올라왔네. 지금 단지 오늘은 좀 올리다가 아직까지 종가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네. 35만 6,270주 어제 매수했지.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 때린 거지. 재료가 뭘까? 이 회사 재료를 모르겠는데. 재료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이거 있나? 엔지켄 생명과 미국 러시아 핵 위협 방사선병 치료제 4,100억 원 규모. 세계 첫 우주선 방사선 치료제 개발 부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인 가운데 미국이 방사선병 치료제를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에 엔지켄 생명과학이 강세다. 엔지켄 생명과학은 방사선 치료제 후보 물질 EC18 개발 중이라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요새 그 일본 방사 뭐지? 하여튼 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그거하고 엮으려나? 엔지킨 생명과학은 23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현금 잔고를 감안하면 연간 80에서 9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회사 돈 없던데? 뭐 왜 돈을 번다 하지? 아니 그러니까 자본은 많은 건 알겠는데 자본은 괜찮지. 자본은 괜찮은데 부채가 거의 없죠. 부채가 거의 없어서 그건 괜찮긴 한데 부채 비율이 22%죠. 부채가 거의 없어. 이거는 긍정적이긴 하지. 근데 자본 유보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결승금을 돌리게 되면은 그치. 그래도 자본잉여금이 3천억 원이겠지. 3천억 원에서 1,500억 원인가? 500억 원을 돌린다고 했지. 500억 원 돌려가지고 그거 갖다 자사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 증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죠. 증자는 아닌 것 같고 배당인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승금 그쵸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게 있어줘야 되는데. 음. 엔지케 생명과 아스코에서 구강 점막염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 엔지켄 생명과학은 화학 방사선 유발 구강 점막염 신약 후보 EC18. 계속 EC18에 대해서 나오네. 미국 임상 이상 결과를 2022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뭐 여하튼간 EC18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죠.
헨슨 교수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FDA 승인 약물 및 치료법이 업계에 EC18 같은 경구 투약 약물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 엔지케 생명과학은 EC18 기술 수출을 적극 추진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FDA와 협의를 통해 임상 3상에 필요한 프로토콜 디자인을 마치고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으로 임상 시험 계획 IND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뭐 굳이 갖다다 붙이려고 한다면 뭐 이런 거 있긴 하겠네요. 엔지케 생명과학 EC18 요거에 대한 뭐 임상 3상 글로벌 제약사와 IND 신청 뭐 이런 소식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긴 하겠다. 네,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잠재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차트가 다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잠재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지금은 약간 네, 걸리는 자리긴 하죠. 근데 돌린 자리라서 요것도 한번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음. 이것도 한번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올라간 게 여기서 올린 다음에 조정받았죠. 1파, 2파, 3파. 3파에서 조정받지 않죠. 그냥 밀어제기지. 여기서 그냥 밀어제기. 상승 추세 유지하지. 이게 빠진 게 없어서 추세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물량이 들어온다는 건데 물량 들어오고. 또 어디서 물량 들어온 거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네.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최근에 35만 6천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왔네. 3월 24일 잠깐만. 3월 24일 날도 들어왔다. 여기서도 장대 양봉 때리면서 들어오는데. 3월 15일 날, 3월 16일 날, 3월 11일 날, 16일 날 들어오고, 그치? 3월 16일, 15일 날도 들어왔잖아, 그치? 3월 15일 계속 들어온다. 3월 15일부터 볼까? 그치? 지금 외국인들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뭔가 있나 보다. 지금 뭐 엔지케 생명과학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으니까 밀어채기지.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 끼가 있긴 하네요. 그거 아닐까요? 방사선 뭐 그 관련된 거 이씨 어 그거일까? 그거 아니면은 뭐 저거겠지 뭐. 그거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주주가치 환원 정책 이거 1,500억 원? 1,500억 원 한다고? 아, 1,500억 원 규모의 결승을 털어낸다고? 그러면 2천억 원이라는 건데. 1,500억 원의 결승금을 털어내고 그다음에 500억 원 규모의 잉여금을 전입하여 500억 원. 지금 얼마지?
여기가 그 3천억 원이 있지. 3천억 원에서 1,500억 원 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1,500원을 덜어버렸어. 그러면 1,500원이 되겠지. 1,500억 원이 되지. 1,500억. 1,500억 원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또 500억 원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 1,500억 원에서 그 1,000억 원이 되는 거지. 자본잉여금에 1,000억 원이 남는다는 건데. 그래서 500억 원 갖다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한다는 거지. 자사주 매입하고 뭐 한다 그러지? 이익 배당? 아, 배당도 한다고? 향후 자기 주식 취득 또는 이익 배당을 한다고?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긴 하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 이익 배당도 하고 자사주 취득도 한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이익 배당을 한다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 뭐 좋은 거긴 하지. 우선은 재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죠. 어차피 뭐 받는 거니까 어, 이익 배당을 받는 거니까 좋은 건 맞죠. 호재성 재료는 맞죠. 호재성 재료는 맞지. 호재성은 맞아요. 주주 환원 정책은 맞으니까 호재성은 맞고. 다만 이제 이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엔지캠 생명과학의 사업 지수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그동안 EC18이라는 유일한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무려 13개에 달하는 임상 개발을 공표해왔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주요 임상 개발은 중단된 상태고 그 외 대부분 임상은 본격적인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엔지캠 생명과학은 EC18을 활용해 13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구체적으로 구강 점막염, 급성 방사선 증후군, 호중구 감소증, 코로나, 방사선 유발 직장염, 아토피 피부염, 면역 항암제 병용, 통풍 및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폐혈증, 천식,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당뇨 등이다. 1999년 대전에서 설립된 엔지캠은 2011년 2월 회사명을 엔지캠 생명과학으로 변경한 뒤 원료의약품 사업에 집중했다. 2년 후에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면서 2019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사업으로 2018을 이용한 신약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전개했고 류마티스 관절염, 항암, 천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8 단 하나에 집중된 엔지캠 생명과학 신약 개발 사업은 올해까지 12년 동안 관련 매출이나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기대를 모았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자진 중단과 구강 점막염 치료제 FDA 혁신 신약 지정 실패.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며 9개 임상 일상 종료 후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작도 안 한 임상 보고서엔 일상 종료로 기재. 연구 개발비 현황을 봐도 관련된 연구들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엔지캠 생명과학의 연구 개발비는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다수 파이프라인 임상 연구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수백억 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신규 연구의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 종료라고 기재된 부분도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엔지켄 생명과학은 일상 종료 표기와 관련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2018 일상 결과는 기확보된 상태이므로 비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적응증에 대해 일상 종료로 표기했다고 주장을 달았다. 여기에 언급된 일상 결과는 2013년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일상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기어 신약 개발 이사는 기존 적응증에 대한 일상이 완료됐다며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임상 진행 시 굳이 일상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규제 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일상에 진입한 것이 아니면 일상을 했다고 자체적 판단에 표기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로 신규 적응증 일상을 한 것이 아니 때문이라고 말했다. 엔지켄 생명과학의 대부분 임상 연구 시작이 2013년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라면 현재와 약 10년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전신작용에 대한 부분을 보는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현재 임상 기준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규제 기간이 일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급성 방사선 치료제 개발 남았지만 오리무중.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13개의 EC18 임상 연구 중 급성 방사선 치료제 2013년부터 시작했다. 2015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일상을 승인받았고 2019년 임상 이상에 상응하는 미국 예비 임상 진행 중이라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진척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급성 방사선 치료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방사선 관련 시험을 할 수 없어 설치류와 영장류 실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2번의 실험을 완료하고 유효성을 입증하면 상용화가 가능하겠다. 업계에 따르면 동물 실험은 각각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기업 고위익 임원은 급성 방사선 치료제의 경우 피폭된 설치류를 통한 비임상 연구를 진행하는데 비임상 디자인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관찰하는데 100일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또 몇 개월이 걸리게 되는데 총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치류 연구 후 영장류 임상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소요 기간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급성 방사선 치료제 연구 개발을 시작한 네오이메텍은 2번의 동물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미국 연방 정부와 공급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엔지켄 생명과학의 치료제 개발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뒤늦게 뛰어든 기업이 엔지켄 생명과학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로 하며 향후 개발 계획도 알려진 것이 없는 만큼 회사 측의 향후 계획과 개발 의지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엔지켄 생명과학은 EC18에 대한 이데일리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안 좋은 얘기만 다 있네요. 그쵸? 송기영 대표이사? 근데 뭐 인원 현황은 변함이 없네요. 크게 110명에서 105명. 근속 연수가 약간 줄어들긴 했다. 뭐 급여액은 큰 변화가 없고 4천만 원 정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3월 24일날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한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됐으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송기영. 근데 송기영 2분 그래도 4.45% 있네.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는 뭐지?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는 여기서 아까 근데 약간 좀 덜긴 덜었지. 3월 31일 날, 그치? 네, 여기죠.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가, 그치? 근데 브릿지 라이프 사이언스 대표야? 회사구나. 김혜경? 대표이사. 최대 주주. 근데 여기서 지금 저걸 하는 거죠. 김혜경? 김태훈. 김혜경, 김태훈 맞네. 그러면은 브릿지 사이언스가 있고 김혜경, 김태훈 대표이사로 있고, 그치? 그치? 여기 직업, 사업 내용. 임원이네. 대표이사네. 김혜경. 그러면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표이사고, 그러면 관련이 김태훈도 있고, 그치? 김태훈이란 분은 계열회사 임원이고 직원이지. 다 등기네. 등기이사네, 등기이사. 등기이사인데 여기서 약간 털었다는 거잖아, 그치? 얼마 털은 거야? 4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천원 털었다 칩시다. 4만 7,107주 곱하기 2천원. 9,400만 원인데? 그러면 1억 정도 약간 털었다는 거네. 그럼 그렇게 많이 턴 건 아닌데? 그리고 주권이 이거 얼마 갖고 있는 거지? 1, 0, 0, 0, 0, 2, 1, 3 곱하기 200억 원? 주식 가치가 200억 원 정도 된다고? 근데 비율이 11.99로 되었는데? 아, 2번 보고서 12, 증가한 거 아니야? 직전 보고서. 증가한 거지. 내가 잘못 봤다. 직전 보고서가 11.999, 2번 보고서가, 죄송합니다. 잘못 봤구나. 증가한 거는구나.
아, 증가한 거네, 증가한 거. 아, 제가 잘못 봤어. 이번에 보고서, 직전 보고서, 아, 증가한, 아, 쏘리. 어쩐지 증가하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더라. 네, 증가했네. 15일에서 30일, 15일에서 30일에 증가했네. 지금 30일이잖아. 증가한 거네, 증가한 거. 30일, 여기서 증가한 거네. 야, 증가했어. 그럼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는 하겠네. 아니, 난 이거 아까 잘못 봤어. 야, 증가. 제가 잘못 봤어.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직전 보고서가 3월 15일이잖아. 이번 보고서가 3월 30일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어. 이게 위에 있는지 알고 해서 네, 지금 11.99에서 12.05%로 증가했잖아. 0.06%. 그치? 그러니까 증가했네. 그러면 좋은 거네.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예. 그래서 한번 요 종목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지금 뭐 올라간 자리가 약간 단기 고점 자리가 그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한 45, 5%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올라간 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저 보셨다시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파동은 있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싶긴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관심종에 넣어놓고서 향후의 행보 그쵸? 예, 눈치님이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예, 대주주도 사고 그치? 외인도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있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행보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지캔 생명과학은 여기까지 볼까요? 좀 장시간 봤죠? 약간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네, 요건 요 정도 볼게요.